본차 시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다. 셋째, 생성형 AI와 클라우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실제 사례를 통해 향후 AI와 클라우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홍승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연계 활용이라는 과정으로 첫 번째 시간에 생성형 AI의 기초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성형 AI의 정의와 작동 원리.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 셋째, 생성형 AI와 클라우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영어로 Generative AI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기존의 AI가 주로 분류하거나 어떤 일을 예측하는 일에 했다면 생성형 AI는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텍스트를 만들어내거나 이미지, 그리고 음성, 심지어 비디오까지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생성부터 이미지 생성, 음성 생성, 그리고 데이터 증강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생성형 AI, 즉 Generative AI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AI가 방대한 데이터에서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결과물을 제작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즈닝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공지능의 창의적인 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먼저 텍스트 생성 분야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GPT, 오픈AI에서 만든 GPT죠. 그리고 클로드, 제미니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글쓰기와 번역, 요약 등의 수행을 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딩 작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분야에는 달리, 미드저니 같은 도구들이 있어서 텍스트 설명만으로도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스타일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음성 분야에는 일리븐랩스나 머프 같은 서비스가 자연스러운 음성을 합성하거나 더빙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한테 특히 유용한 코딩 분야에서는 오픈AI나 클로드 뿐만 아니라 GitHub 코파일럿, 코드엑스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상 분야에서는 런웨이나 피카 같은 도구들이 비디오 제작, 편집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이렇게 생성형 AI들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I가 어떻게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낼지 그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입력입니다. AI는 인터넷에 있는 많은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책, 기사, 논문 등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롤링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모집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책의 스캔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다 확보합니다. 두 번째는 패턴 학습 단계입니다. AI는 이 데이터들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특징을 추출하고 가능치를 조절하면서 패턴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는 모델 훈련입니다.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새로운 생성 과정인 학습 관련을 완료했을 때에는 창조적인 조합과 확률적 샘플링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많은 책을 읽고 그 패턴을 내재화한 후에 자신만의 글을 쓰는 것과 유사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AI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AI 학습 과정을 3단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AI 이거를 수신하는 데이터 입력 단계, 그리고 패턴 인식 단계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고 합숙된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응답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AI는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응답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설명해줘 라고 AI한테 데이터 입력을 진행하면 AI는 학습됐던 클라우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패턴 인식을 통해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간단히 말하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리하는 대신에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문장 전체를 병렬로 한 번에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 구조입니다. 한 번에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인데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문장의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 중에서 같다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네 가지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같다. 이때는 같다를 처리할 때 어텐션은 고양이가 0.9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줍니다. 누가 갔는지에 대한 유일한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고양이가가 0.9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고양이가 위로 갔다 라는 문장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위로라는 방향을 표시하는 정보에 0.8이 나오고 고양이 가는 0.5로 낮아지게 됩니다. 방향 정보가 추가되면서 어디로 갔는지가 누가 갔느냐보다 더 중요해진 겁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가 의자 위로 갔다라는 말로 되면 여전히 위로가 0.8로 최고로 높고 고양이가는 0.5를 유지하지만 의자라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됐으니까 0.2로 어텐션을 받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날짜 정보가 더 추가됨으로써 고르게 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서 강조되는 이 단어 하나가 강조하는 이 어텐션의 재분배가 되어서 동사의 이해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장 구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합해서 트랜스포머가 인간 수준의 언어 이해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본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세 가지 주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코더, 이것이 텍스트 입력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디코더고, 디코더는 출력 텍스트를 생성하고 응답으로 다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중요도를 계산하고 단어 간의 관계성을 부여하는 핵심 알고리즘이죠. 이런 모델은 주로 디코드 부분만 사용하고 버튼 같은 모델은 인코더만 주로 사용합니다. 번역 같은 모델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죠. 이러한 특징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장단점을 잘 뽑아서 필요한 용처에 사용하는 것이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생성형 AI 기초를 배웠으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드리면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물리적인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서버실을 구축하거나 서버실에서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전원 관리도 직접 했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관리 비용도 복잡하겠죠. 반면 클라우드 방식은 클릭 몇 번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드웨어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쪽 화면처럼 클라우드에서는 여러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개념의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시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부분을 직접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부분을 나눕니다. 서버실로 생각하시면 전원부터 관리하느냐, 안 그러면 네트워크부터 관리하느냐, 안 그러면 플랫폼부터 관리하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부터 관리하느냐, 뭐 이런 게 되겠지만 그것을 전문 용어로 좀 나눠서 같이 보면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것은 가상 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버를 바로 제공해주는 역할을
이고 운영체제,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자가 다 설치하고 수정해야 되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저렴하지만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관리의 책임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파스라고 불리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구글 앱 엔진 혹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개발만 집중하고 인프라 관리는 제공업체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aaS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아예 완성된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하고 Gmail이나 오피스 365처럼 사용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로그인해서 사용만 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편리하지만 커스터마이징은 제한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지불되겠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글로벌 3대 업체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GCP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글로벌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확장성,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강점으로 있고 국내 클라우드도 용도에 따라서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카카오 클라우드는 카카오와 같은 생태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네이버 검색, 쇼핑 같은 서비스와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용이합니다. KT 클라우드 서비스도 통신사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주권이나 규제 측면에서는 국내 클라우드를 적절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왜 생성형 AI에서 클라우드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AI 모델은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수천 대의 GPU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AI를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량에 따라서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GPU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인 GPU의 사용량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운영 중에 할 때와 그 다음에 학습할 때의 GPU 사용량이 다르므로 필요한 만큼만 GPU를 사용해야 되는 피크 시간에 대해서 리소스를 사용한 만큼만 결제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경제성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려면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사용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스케줄링을 통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AI 기술을 만드는 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구성 방법은 여러 가지 레이어,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위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층입니다. 웹이나 모바일 앱처럼 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API 게이트웨이 레이어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적절한 서비스로 분산 로드를 해주는 교통 정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I 모델 서빙 층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서빙을 하고 그 모델은 각각의 위의 레이어에서 연결받아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AI 모델이 추론 결과를 반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모델 저장소와 버전 관리입니다. AI 모델은 여러 버전으로 버전의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델 저장소와 버전 관리층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컴퓨터 리소스층입니다. GPU나 TPU 같은 강력한 하드웨어가 준비해주는 레이어이고 AI 모델 서빙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맨 아래의 레이어의 데이터 스토리지 및 처리 레이어입니다. 학습된 데이터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반 레이어입니다. 이런 모든 레이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완벽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 모든 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장하거나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는 AI가 작동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대한 인프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AI는 그 위에서 작동하는 서비스, 즉 기술입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I의 역할은 사용자의 시청, 기록, 좋아요 패턴,
검색 기록을 분석해서 맞춤 콘텐츠로 추천하는 것이 AI의 역할입니다. 클라우드의 역할은 방대한 양의 영화와 드라마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전 세계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끊김없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AI가 당신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라고 결정하면 클라우드가 그 영화를 즉시 스트리밍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AI 비서입니다. 시리나 빅스비 같은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AI의 서비스는 사용자의 오늘 날씨 어때? 같은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의 역할은 음성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 강력한 AI 모델이 순식간에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소리의 형태로 기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 그 음성은 클라우드로 가서 AI가 처리하고 난 다음 다시 우리 폰으로 답이 돌아오는 과정이 1에서 2초 만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쇼핑입니다. 쿠팡과 아마존에서 AI의 역할은 사용자의 구매 이력,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을 클릭하면 상품을 분석하여 그 상품에 대한 추천 상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역할은 수백만 개의 상품 정보와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폭주할 때에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입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나 특가 행사할 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서비스가 안정적인 이유가 바로 클라우드의 확장성 덕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모두 AI 기술과 클라우드 인프라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AI와 클라우드 연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버클로바 X입니다. 이것은 한국어 특화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네이버의 검색, 쇼핑, 예약 서비스와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하이버클로바 X가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쇼핑에서는 상품 추천을, 예약 서비스에서는 맞춤 추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SK텔레콤의 A-입니다. 이것은 SK텔레콤의 종합 AI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통신, 금융, 커머스 등 SK 생태계 전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A-의 특징은 개인화된 생활 밀착형 AI 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통신 패턴, 금융 거래, 쇼핑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LG AI 연구원의 엑사온입니다. 이것은 LG그룹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인데요. 다른 AI들과 차별화된 점은 제조, 화학, 생명과학 등 산업 현장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LG전자, LG화학 등 LG 계열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의 최적화나 신소재 개발 같은 산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례들 보면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각 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AI와 클라우드가 결합하여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산업별로 AI와 클라우드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5가지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금융 산업입니다. AI 챗봇 상담과 이상거래 탐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고객 상담 시간이 감소되고 은행들은 AI 챗봇을 도입하면서 간단한 문의는 24시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상거래는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산업입니다. 영상 진단 보조와 신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진단 정확도 향상에 있습니다. AI가 엑스레이나 CT 이미지를
분석 보조하여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 수천 가지 화합물을 빠르게 분석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 산업입니다. 품질 검사와 예측 장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고 AI가 제품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기계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여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 산업입니다. 맞춤형 학습과 자동 채점에 활용됩니다. 효과는 학습 효율 증가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험 채점을 자동화하여 교사들이 더 중요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테일 산업입니다. AI 상품 추천과 재고 예측에 사용됩니다. 효과는 매출 증가입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하고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매출을 높이고 재고 부담을 줄입니다. 이렇게 AI와 클라우드의 결합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활용해서 흥미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AI 활용이 생산성 도구에서 삶의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생산성 AI가 주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아이디어 생성, 텍스트 편집, 재미 등의 업무 효율성과 탐색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주제로 블로그 글을 써줘. 이 이메일을 조금 더 공손하게 고쳐줘. 재미있는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줘.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AI는 일종의 도구였습니다.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보조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오면서 사용 패턴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AI를 정서적 지원, 삶의 관리, 목표 설정 등 더 깊이 있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조언 좀 해줄래? 내 건강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년 후 커리어 계획을 같이 세워보자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AI가 단순한 작업 도구를 넘어서 개인 비서, 상담사, 코치 같은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AI는 여전히 기계이고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AI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AI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대화를 통해서 개인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AI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25년 생성형 AI 활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초 개념을 이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기술들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실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요 클라우드의 AI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실제 AI 서비스 사용 API까지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